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웃라이어입니다. 아웃라이어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네, 이 책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잉글랜드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이자 저술가입니다. 그는 1987년부터 96년까지 워싱턴 포스트의 경제부와 과학부의 기자로 있었으며 또 뉴욕 지부장을 지냈습니다. 1996년부터 뉴요커의 기고작가로 일해왔고 그는 모두 6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대표작으로 아웃라이어, 블링크, 티핑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의 학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에 숨겨진 진실과 함의를 찾아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찾아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대입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언론인입니다. 아웃라이어라는 말은 통계에서 일반적인 관측치를 크게 벗어나는 관측치를 말하는데 말콤 글래드웰은 이 책에서 일반인과는 달리 정말로 크게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인물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아웃라이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통계에서도 보면은 이게 쭉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다가 하나가 삐쭉 튀어나오는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가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데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사람의 능력이나 평범한 사람의 성공 정도를 아주 특출하게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지능이 엄청나게 높고 일반인들보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죠. 상당히 많은 위인들, 역사상에 기록된 위인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아주 특출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콤 글래드웰은 이 책에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캐나다에서 성공한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 생일이 1월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생일이 1월이기 때문에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열심히 노력할 만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죠. 이들이 성공한 선수 중에 생일이 1월생이 많은 이유는 유소년 국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1월생이 12월생보다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1월생이나 12월생이나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어렸을 때는 1월생이냐 12월생이냐가 사실은 신체적인 발달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유소년 대표에 선발된 아이들은 더 좋은 코치 밑에서 더 많은 훈련 기회를 부여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성인이 돼서도 더 성공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틀즈와 빌 게이츠의 유사점을 들었는데요. 얼핏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둘이지만 그 둘 사이에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타고난 재능이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들이 남들과 달리 더 많은 시간을 성공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보면 비틀즈와 빌 게이츠를 보면 이들이 젊은 시절에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공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천재와 실패한 천재를 비교한 사례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진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펜하이머, 그러니까 핵물리학자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죠. 이 책에서 소개되기 전까지는 랭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굉장히 지능이 높지만 사회성은 다소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점을 잘 커버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기 재능을 꽃피울 수가 있었죠. 하지만 랭건은 그런 환경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현재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이러한 통찰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성공 요인이 지나치게 단편적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적어도 학문 분야에서만큼은 그래도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이 최고의 성공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런 믿음조차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더해서 주변 환경과 기회 부여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물론 이런 기회가 주어져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겠죠.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빌 게이츠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한들 제 삶이 뭐 지금하고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이 책은 몇몇 아웃라이어들의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좋은 통찰이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단순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다면은 왜 다른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죠. 사실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비틀즈의 멤버 중에서 그 내부에서도 보면 실력과 인기에서는 서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컨대 존 레논이나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 네 명을 비교할 때 아무래도 링고 스타 좀 미안하긴 하지만 링고 스타가 그 중에서는 제일 떨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아웃라이어가 된다는 거죠. 물론 저자도 뭐 이런 내용을 모를 리는 없고 다만 아웃라이어의 탄생의 필요 조건으로서 기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만 듣고서 누구나 1만 시간을 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사실 개인의 능력차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이 책에서 이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시사점은 그런 능력 플러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밝혀낸 것이죠. 어쨌든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성공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노력이 아니라 노력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적절하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재능과 가능성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아이들이 1만 시간의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 아웃라이어는 사실 그동안 출판된 다른 자기계발서와는 상당히 차별화가 됩니다.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가 출판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생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책값하고 책 읽은 시간만큼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웃라이어에서는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는 영웅적인 인내력과 인간적인 감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큰 성공이 가능했던 외부 환경과 우연적 요소를 비교적 만족스럽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이 천재들의 성공을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단순한 법칙, 그런 용어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책에 설명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정말 눈여겨볼 만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독할 필요도 없고 정말 핵심만 간추려서 읽어도 좋고 가볍게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가볍게 읽기에 좋으면서도 또 시사점도 많이 있고요. 저는 자기계발서는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읽은 적은 거의 없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거는 거의 안 보지만 자기계발서 중에 만약에 한 권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아웃라이어를 추천하겠습니다.